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6월 중순부터 나스닥이 8월 중순까지 상당히 세게 랠리를 했고요. 지난 한 1, 2주 좀 주가가 별로이긴 하지만 그 랠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이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생각보다 아주 세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오른 것에 그쳤고요. 마이크론이나 한국의 반도체 업종처럼 이 메모리 회사들은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요. 원래 반도체 업종의 특징이 베타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폭에 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빠질 때는 많이 빠지더라도 요번에 예를 들어 상반기에 주가 빠질 때처럼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르는 게 보통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는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인데 오를 때는 시장 오르는 것하고 똑같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스닥의 저점에서 내가 반도체를 사면 나스닥이 오르는 것보단 더 많이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의아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기적인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나 그 전주에 조금 이제 위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래서 현금이 남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를 지금 공부를 꼭 해봐야 되는 시기다. 돈이 생겼으니까 나중에 주식이 더 빠지면 뭘 또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런 후보 중에 하나로 반도체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얘기 먼저 드릴게요. 제가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상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출하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이 비율이 90% 밑에까지 빠졌습니다. 90% 밑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회사들이 10개를 생산했는데 판 건 9개, 8개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1개 내지 2개는 회사들이 재고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회사들이 재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이 재고를 그냥 불태우는 거죠. 재고나 없애버리겠다. 재고 평가 손실 내더라도 없애버리고 시장의 수급을 맞추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분기에 가격 하락을 내가 감수하고라도 시장에 일단 뿌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냥 말로 드린 거지 일반적인 기업에서 선택하기 어렵고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그 다음 분기가 되면은 생산량보다 많은 출하를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2019년에도 그랬었는데요. 그때도 한 3분기 정도 출하량이 생산량의 90%, 뭐 87%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 분기 2019년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비율이 110% 가까이까지 올라갑니다. 10개 생산했는데 11개를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안 좋고 그 기간의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이번도 상반기 내내 출하량 나누기 생산량이 90% 밑에 80% 중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기대가 3분기에는 생산한 양보다 더 많이 출하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우리가 시장에 물량을 많이 안 내겠다, 캐펙스 줄이겠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3분기, 4분기에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오르는 탄력은 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3분기에 실제 회사들이 얼마나 출하를 하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서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는 거를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오르는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요. 조금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은 제가 이제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닌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몇의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철강이나 시멘트나 이런 소위 말하는 커머더티, 그러니까 되게 많이 생산하고 뭐 제품의 퀄리티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이런 업종을 했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반도체는 3개 회사밖에 없고요. 메모리는 특히. 그리고 비메모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이 덜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커머더티, 반도체 내에서는 커머더티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적인 이런 커머더티 성격이 있는 제품들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더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리 반도체를 볼 때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공급을 결국 결정하는 거는 얼마나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설비 투자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왜냐하면 회사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표를 많이 보냐면 이 설비 투자를 매출액으로 나눈, 그러니까 CapEx to Sales Ratio를 제일 많이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들의 이익률이 많이 좋아지면 시차를 두고 CapEx to Sales가 올라갑니다. 2010년 초반 그 전에도 그랬고 요 전 사이클에도 그랬었습니다. 이번이 특이한 점은 이익률이 올해 작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이 CapEx to Sales Ratio는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기거나 앞으로 빠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신문에서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를 만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들고 장비값도 비싸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매출액 대비 설비 투자 비율이 안 늘어난다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투자를 훨씬 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3분기, 4분기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얘가 시장에 나오는 것 때문에 시장 영향을, 공급이 영향을 주지만 결국 투자를 별로 안 했다는 점이 내년, 내후년 장기적인 공급에는 영향을 덜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이든 마이크론이든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우리가 설비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멀다고 생각을 하니까 단기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더 초점을 맞추고 주가가 덜 오른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수요는 공급에 비해서는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PC 쪽은 확실히 안 좋고요. 뭐 게이밍 이런 거. 엔비디아 요번 새벽에 지금 촬영일 기준 8월 25일 기준 새벽에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았고 당연히 다음 가이던스도 별로입니다. 게이밍이나 이런 쪽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서버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마 스마트폰 쪽의 메모리 수요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트너 같은 회사는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그러니까 높은 한 자릿수로 준다라고 그러고요. 퀄컴은 중간, 그러니까 5% 내외로 준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뭐 하반기 플랫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그 IR 컨퍼런스콜에 나온 얘기니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세 개가 다 맞는 말, 그러니까 다 거짓말한 건 아닐 테니까 다 맞는 말이라고 치면은 요거는 하이엔드는 그렇게 수요가 나쁘지 않은데 로우나 미드엔드가 별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이엔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는 결국 이 핸드폰 하나에 들어가는 D램의 탑재량은 의외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있으면 9월 달에 발표가 되는 아이폰 14를 보면은 원래 D램이 4GB였습니다. 32GB였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사양을 보니까 6GB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48GB가 됩니다. 그러니까 2GB만 늘어나지만 증가율로 보면 5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이 많이 팔리고 다른 데도 계속 특히나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D램을 더 많이 탑재하게 되면 뭐 낸드를 많이 탑재하게 되면 생각보다 스마트폰의 메모리 수요가 아주 나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물론 이거는 아이폰이 나오고 삼성도 폴더블 이제 냈으니까 점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서 시장은 이미 스마트폰 수요가 너무 안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올해 뭐 4분기나 내년에 반등을 해줘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도 이제 최악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문제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도 많이 못 늘고 수요도 최악을 지난다면 요 시기, 지금부터 연말까지 반도체를 공부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주가랑 실적의 관계인데 제가 계속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저희는 뭐 컨설턴트도 아니고 뭐 기업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주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3분기나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안 좋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고 특히 3분기가 많이 빠진다는 거는 시장의 신문에도 이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가도 이미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50불대로 떨어졌고요. 90불이 넘었던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고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요 전 사이클보다도 더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 전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그 마이크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이크론의 주가는 언제가 바닥이었냐면 2018년에 바닥을 찍습니다. 이때도 주가가 50%가 빠져요. 2018년 4월인가 5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주구장창 빠져서 18년 말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19년부터 주가가 오르는데 참고로 마이크론의 실적은 언제 바닥을 찍냐면 19년 상반기에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이 빠지는 동안 계속 물론 빠지긴 하지만 먼저 빠지고 먼저 반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되게 안 좋게 줬거든요. 2분기 대비 3분기가 그러니까 5, 6, 7 대비 8, 9, 10이 거의 뭐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는 걸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음 분기 실적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그 다음 분기가 또 40%가 아니라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20%로 줄게 되면은 악화되는 폭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 이것을 긍정적, 최소한 중립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언론에서 반도체 너무 안 좋다, 가격 빠진다, 무역 적자 많다 다 알거든요. 그게 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꼭 생각하셔라 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반도체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저는 아직도 약간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떨지는 물론 장기 투자하신 분은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잘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금이 있는 분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지금 꼭 반도체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뭐 질문 있으시거나 혹시 또 이견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 꼭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